여러분께서 제가 갈 길을 정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 주십시오. 저한테 당선되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 증오와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할 사람 이재명.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배우 남배우의 대선 종군방송 배틀그라운드. 오늘은 여론조사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직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분들, 샤이 지지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후보든지 아마 샤이 지지층이 다 있다고 또 주장을 하고요. 그죠? 그렇죠. 그 사실 모든 후보들이 이제 그 샤이가 향배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아마 지지자 후보들은 자기 쪽에는 샤이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서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은 윤석열 샤이 윤석열도 있을까요? 샤머니즘 윤석열은 많이 봤습니다만 아만세 오늘날에 샤이 윤석열이 다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뭐 숨겨진, 그러기에는 후보가 저렇게 막말하고 이런데도 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제 또 샤이한 부분은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별로 없지 않을까?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극렬한 수구 보수 계층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나서 다 나와 있지 숨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말씀이죠. 거기다 또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를 잡아놓은 사람이 윤석열인데 찍기도 곤란해요, 자기들이. 그러다가 반성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샤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보수적인 지지층 중에서 세상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뭐 아이 몰라 뭐 그러면서도 사실은 저쪽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조금 있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마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드러났다. 샤이 윤석열은 아마 조금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샤이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샤이 이재명은 왜 많지 않을까? 샤이 이재명 많다. 네, 왜냐하면 왜요?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없겠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아직 이제 토론회도 한두 번밖에 안 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좀 찜찜한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없는 사람들인데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가 여러 가지 그 소문 드러날 그런 것들, 그 네거티브에 의해서 좀 자기 의사를 표명하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는 분이죠.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윤석열은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진 흠이나 부도덕함이나 또는 정책 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신중함과 그 점잖은 이런 태도가 저는 나중에는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 5%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조금 이렇게 석연찮은 게 있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세를 바꿀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샤이 이재명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정리하는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지지층으로서 아마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막판에 어떻게 결집하는가에 따라 20대 대통령 선거의 어떤 명운이 결정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샤이 안철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히 뭐 안철수 후보가 중도라고 하니까 나도 정치 성향이 한 중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철수가 이 후보가 근데 지지율도 작으니까 거의 없어 보이긴 하긴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흠은 끝까지 간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표가 가도 이게 뭐
뭐 이게 이쪽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지금 샤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윤석열보다는 샤이 안철수가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긴 봅니다. 그렇죠. 흠결이 상대적으로 뭐 뚜렷하게 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저 정도면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보여왔던 어떤 뭐랄까 완주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주춤해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철수할까봐 대놓고 지지 표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이를테면 샤이 안철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내가 믿는다 하고 막 했는데 막판에 사퇴하거나 단일화 해버리면 철수는 늘 철수했으니까. 그 자기는 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둘이 얘기했을 때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요 했다가 민망해지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닐 것 같고요. 다음 샤이 심상정은 어떻습니까? 워낙 지금 양강 후보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성향상 이재명과 심상정 사이 정도로 갈등하는 어떤 약간 진보 성향의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이번 맞아요. 선거에서는 워낙 그 박빙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몰려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갈등을 겪었죠. 이재명과 그다음에 문재인과 심상정, 뭐 이재명과 심상정 이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때로는 뭐 이렇게 멈추어 있는 계층이 일부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로 표현되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숨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재명 샤이로 올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샤이 심상정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한테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 당락에 너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지금 너무 박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선거처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이재명을 게 지지하십니까? 지지했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공정하게 내 후보를 놓고 얘기하는 자리에요. 말씀 조심하세요. 다음 하겠습니다. 아니, 샤이인데 그게 보였습니까?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샤이 이재명인데. 난 남배우가 이쪽이라고 보는데 샤이 허경영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샤이 허경영. 제가 같이 영화를 출연도 하곤 했습니다만 이분은 야 1억 2억 준다는데 안 흔들릴 사람 있을까요? 저는 이 샤이 허경영 집단이 제일 무서운 집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찍으면 이 표가 도대체 어디 산으로 갈지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하늘궁으로 갈지 뭐 어디로 갈 수 없는 정말 황당무계한 표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워낙 현실에 몰리는데 이걸 막 나눠주겠다 출산 장려 신혼부부 막 주겠다고 하니까 뭐 어차피 내가 찍은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신기합니다. 그래도 이분의 그 지지율이 그래프상으로도 나타나고 또 이분의 공약이 헛되든 말든 이를테면 1억 준다 2억 준다. 저한테도 문자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허경영 대통령께서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층이 일부는 있을까? 하여튼 참 저는 이분 보면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매번 대선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지금 나오시는데 하여튼 불세출의 지금 코미디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정도령이다.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정책이나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허경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상당히 너무 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사실 그 재원을 1억씩만 줘도요 5천만 명이 뭐 얼마냐면 한 5천조 될 거예요. 10년의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하여튼 이런 트럼프도 못 줘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내시는 이제 허경영 같은 후보도 있고 하여튼 이분이 불세출의 기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번 대선에 나오시는데 이 대선판에 뭐 소금처럼 양념처럼 웃음기를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중차대한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또 허경영 후보나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습 출마 증후군에 걸려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판만 되면 나오는 거죠, 이분들. 그래도 뭐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이를테면 신념과 명분을 펼치는 게 선거판이니까 정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나오는 건 자유죠. 여러분들은 샤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남배우 명배우의 대선 종군 방송 배틀그라운드 샤이 지지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야, 샤이하지 맙시다. 샤이냐 브레이브냐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면 후보자 무조건 당선돼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는 이 시장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 어머니는 이 건물을 다시 짓기 전에 2층 건물에 공중 화장실에 제 어머니, 제 여동생이 함께 그 화장실 지켰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발에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직도 그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 여전히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위험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갑니까? 국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가끔씩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탈출해버렸던 그 웅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